예, 안녕하십니까. 유신익입니다. 그동안 답답권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건강 괜찮으셨는지요? 감기가 좀 많은데, 저도 감기를 한번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양해해 주시고, 항상 건강, 그리고 요즘에 독감 많이 유행했었는데, 계속 비타민 잘 드시면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트럼프 패닉이라는 서적을 이제 집필하게 됐습니다. 사실, 트럼프 하면은 이제는 뉴스나 언론에서 너무나 많은 보도가 되어서 여러분들께서 약간은 식상할 수도 있고, 이제는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는 한국 최초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하고 일기 때 백악관 이제 국가이익센터에서 발간된 자료를 가지고서 트럼프가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이기 때 할 것이냐에 대한 예측을 좀 상세히 해보고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차별화하고자 했던 것은 오히려 이기 때는 일기 때보다도 말은 강건하지만 오히려 경제나 정책 그리고 외교적인 상황들은 오히려 더 순조로울 것이다. 특히 미국, 중국은 오히려 서로 좀 평화롭게 좋게 좋게 가자는 식으로 절단은 되지만 무역은 더 절단이 되겠지만 좀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필하고자 했던 핵심 주축 내용은 트럼프가 이제는 일기 때 많은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과거의 닉슨 대통령을 굉장히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닉슨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닉슨 독트린이 있죠. 이 닉슨 독트린에서 트럼프의 최근 행적과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0% 관세, 전 세계 10% 관세를 최초로 매긴 분이고요. 두 번째, 국가안보는 알아서 지켜라. 핵으로 위협을 받기 전까지는 이제는 돕지 않는다. 스스로 지켜라. 안보 협상에 있어서의 트럼프 스탠스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닉슨이 펼쳤던 몇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제가 나열을 하면 사실은 대부분이 1기 때의 트럼프 정책과 앞으로 2기 때의 정책까지도 다 연결이 되더라. 그 끝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시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일기 때 19년도 초반에 사실은 국가행정부에서 국가 기술의 표준안이 되는 AI 규준안을 마련을 해놨었습니다. 그 당시의 규정 사항들을 보시면 사실은 지금 최근에 AI가 붐업된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부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데이터 리소스를 충분히 활용해서 AI 머신러닝이 잘 작동하게 해주고 특히나 이것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데 민간의 재원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원까지도 활용할 수 있다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을 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금융하고 좀 맞닿는 부분입니다. 이 기업들이 AI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당장 매출을 일으키거나 우리 생활을 아주 빠르게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사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일기 때 이 부분이 산업적으로 그리고 국가 안보적으로 특히나 국가적인 재정을 지원하면서까지도 키울 만한 산업군에 대해서 특정화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AI AI 의료 서비스였습니다. 우리가 이 AI 의료 서비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단순한 이제 어떤 최근의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AI를 진단을 한다. 뭐 요 정도로 이제 그칠 수 있겠지만요.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모든 그 투자의 방편에 있어서의 국가 산업을 갖다가 키우기 위한 방편의 선상에서는 AI와 로봇이 다 한 목소리로 이제 획일점을 찾습니다. 즉 교집합을 갖고요. 이 여기서 말하는 AI 의료라 함은 AI를 이용한 수술뿐만 아니라 진단 그리고 진단 이외에 우리가 처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반 진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처방할 때 뭐 감기다 아니면은 뭐 무슨 암종에 걸렸다. 이거는 사실은 AI 초보적인 진단의 영역에 오히려 국한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약을 먹어야지만 효과가 빠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금방 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반 진단까지 나가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치료를 하거나 그럴 때는 아직도 세밀한 치료에 있어서는 사실은 수술이나 이런 치료에 있어서는 사실상 대부분은 의사의 손으로 하게 되지만 이것이 AI와 로봇이 결합되는 의료 서비스로까지 확장해야 돼야
됨을 분명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이 AI와 의료가 확장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아직까지도 AI 그리고 로봇 이런 부분들은 매출이나 어떤 수익처 자체가 제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항상 적자이거나 매출이 있지만 언제 흑자를 보일지 모르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압박감이 항상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AI 로봇이 결합이 돼서 의료 쪽으로 쓰여지기 시작한다. 지금 최근에 우리로 친다면은 미국의 많은 이제 보건소에서 동반 진단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서비스들이 이제 범용적으로 확 깔리기 시작을 했고요. 아직은 특수은행들, 그러니까 특수 병원들,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이제 고급 병원들에서만 사실 미국에서도 이제 MD 앤더슨의 이제 고급 병원에서만 AI와 그다음에 로봇을 접합한 이제 수술을 갖다가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있어도 이게 아직은 샘플입니다. 완벽하게 이제 대중화되진 않았죠. 근데 AI 로봇에 의한 수술 기법은 굉장히 강력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손으로서 할 수 있는 없는 부분까지도 정교하고 세밀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게 정형외과적으로 로봇의 기능이었었죠. 근데 AI가 접목이 되면 수술을 하다가 서로 어려운 수술 같은 경우는 중간에 우리가 의사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수술하면서 실패하거나 혹은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수술하면서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면서 어떤 병증 그 항원 자체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해 나가고 그 질병의 근원을 갖다 치료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방해 요소가 생기거나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사실은 거기서 막히거나 아니면 수술이 실패하거나 실수가 돼서 오히려 목숨이 위태롭거나 사람이 생명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AI와 접목되면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이 수술 경로에서 지금 어려운 난관이 닥쳤는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을 의사 한 사람의 목소리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반복된 데이터와 반복된 경험에 의해서 조금은 더 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수술실에는 의사 선생님 집도에 한 명이 들어가 계시지만 사실 수천만 선생님들의 의견과 지식이 합쳐져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AI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고 제가 AI 의료 서비스를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건 사실은 일기 때도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 사실상 국가의 기간 산업이 되는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강조를 해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전에도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제네틱,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유전자 관련되는 개량과 계속적인 상향,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간을 갖다가 이제 동물이라고 가정을 해봤어요. 유전자 종에 대해서 계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뜻은 반드시 우리가 두뇌가 좋아지고 뭐 유전자가 좋아진다 뭐 이래서 월등해진다 이런 의미를 떠나서 사실상 질병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웰페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의료 보험에 대한 부분들 메디컬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 AI와 로봇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장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AI 관련된 민간 펀드들을 조성해서 이제 관련 기업들한테 투자를 해라라고 해서 수천억 달러를 갖다가 모집을 했지만 사실 지금 이것은 AI 정책들은 이제 끝나지 않은 이제 시작이 되는 이제 국면으로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후에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까 감히 이제 예측을 해본다면요. 지금은 정부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매개체 역할이 되어서 민간 펀드 자금을 조성한 거에 불과하고요. 차후에는 이 일기 때 형성됐던 AI 기술 정책 기준을 가지고서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고 그 재원으로 직접 투자를 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정부가 투자를 하게 되면요. 예전에 빅테크 그리고 팡이라는 기업들이 크기 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00년 초반에 이 기업들이 아 진짜야? 페이스북이 진짜야? 이게 이제 성장을 이룰 수 있어? 이런 의구심이 많았지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레버리지 잣대가 됐던 것은 뭐냐면요. 정부의 투자였습니다. 투자가 재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민간 빅테크 성장 기업들한테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투자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거나 민간 펀드를 조성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당장에 없더라도 투자금이 마르지 않아서 이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적인 R&D 연구를 할 수 있고 그 R&D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 계속적인 기술 개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기술이 가장 월등한 이제 미국 기업이 탄생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실체물이 뭐냐?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자체적인 자금을 가지고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액 공제나 투자와 관련된 인센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R&D를 실시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만큼 이 얘기를 반대로 한다면 지금 트럼프 2기 때는 AI와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의 주축이 되는 굉장히 큰 기업이, 공룡과 같은 큰 기업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꼭 맞추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AI와 관련되는 소프트웨어 중에서 AI 의료에 대해서 진단뿐만 아니라 특히 동반 진단이라는 개념들, 그리고 AI를 이용한 의료 중에서도 특히 수술의 영역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트럼프 2기 때의 가장 특징적인 산업의 큰 변화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후에 이번 영상을 후로 사실은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 두 번째는 바로 저는 이제 채굴과 관련되는, 채굴이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갖다가 수취하고 에너지를 착공하고 이제 채굴을 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된 전통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훈풍이 불고 있고 민코인까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 앞으로 ICO 시장,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사전 공모 청약과 같은 개념의 ICO 시장이 어떻게 발전할지 등에 대해서 수많은 기회들 요인을 이 책에 기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